자,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으십니까? 네, 슬라이드 보이시죠? 사실은 제가 좀 중고 신인이라서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발표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글로 이렇게 해서 많은 내용들을 담기에는 제가 아직 뭐 경험이 되게 뭐 충분한 것도 아니고 해서 좀 전시 식사 이후에 좀 진지한 얘기를 좀 재미있게 좀 공유해 주십사 해서 그림책으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 제목은 제가요고요. 제가 경험했었던 것 중에서 일부 좀 몇 가지 에피소드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연구 과제는 그 쟁취하기 위한 사랑과도 같다라는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 만난 사랑은 바로 제가 전 직장에서 만난 건데요. 그러니까 퓨처 909라고 하는 연구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제일 처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됐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PM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당시 원장님께서 저한테 미래 연구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미래 연구 영역도 역시 제게 있어서는 너무 새로운 거여서 되게 당혹스러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르신께서 시키신 거니까 어떻게든 좀 가보자. 라고 했고 이왕 하는 김에 좀 더 혁신적으로 좀 준비를 해보자라고 해서 당시 우리나라에 있었던 웬만한 미래 연구 관련 보고서나 책자들은 다 구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고 이제 연구 계획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서 했는데 발표가 끝난 다음에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평가위원분들께서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계속해서 쏟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대답을 못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 요는 너무 뜬구름을 잡는다. 그러니까 계획서를 봤을 때는 어떤 절차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류의 결과가 나올지 의문스럽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당일 발표할 때부터 해서 이제 원장님실에 들어가서 이제 원장님께서 직접 빨간 펜 들여 주셨고 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수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러 가면 또 이제 빨간 펜 들려 있고 또 일주일 정도 보고해서 들어가면 또 이제 빨간 펜이 들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 정도 계획만 새로 이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다행스럽게도 이제 계획서가 이제 통과가 됐긴 했는데 이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거든요. 계획서는 만들었는데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저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걸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순 없어가지고 일단 무작정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삿줄도 되게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맨땅에 헤딩도 해보고 뭐 뻘짓이라는 것도 많이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 과제가 1년 반짜리 과제였고요. 총 금액은 1억 3천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연구진은 뭐 실제로 보고서상이든 뭐 대여섯 명 되긴 하지만 실제는 저를 포함해서 한 두 명밖에 안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주말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다 보니까는 정말 회사에 나가기 싫은 경험도 있었고 뭐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도 솔직히 좀 몇 번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과제를 꼭 성공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단순하게 패배자가 되고 싶지 않았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제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었고 뭐 새벽에 뭐 두세 차례 이제 깨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자다가 이제 깼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4시에 다시 회사에 와서 막 연구 활동하고 막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도 계속 삽질도 하고 맨땅 헤딩도 하고 또 뻘짓도 계속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1년 반쯤 정도 지나 보니까 저 끝에 뭔가 불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017년 한 늦은 봄쯤에 해가지고 백스코에서 이제 공청회를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모집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객이죠. 인원수를 한 100명 정도를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이렇게 저렇게 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한 250명 정도 모여가지고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행사를 마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발표를 끝내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의도적으로 회사에 나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쳐가지고 좀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 일상에서 변화가 많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이메일도 오고 뭐 전화도 오고 해서 저보고 와서 좀 내용 좀 설명해 달라 하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저도 원치 않게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한반도에서 이제 38선 이남에 있는 웬만한 지역들은
다 다니면서 이제 발표를 하러 다녔던 것 같아요. 또 뭐 산하경관 가릴 것 없이 발표도 했고 또 과제 하나 그냥 했을 뿐인데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다양한 뭐 회의나 이런 거에 또 엄청나게 많이 불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토론회 같은 것도 나가고 또 지방시대 부산이라고 하는 그런 데도 나갔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활동들이 사실 저한테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서 다행히도 그 상황에서 저희 와이프도 이제 일자리를 구하게 되고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대외 활동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기생충에 보면은 계단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2015년도 여름쯤에서 이제 부산에 갔을 때는 60만 원짜리 월세 그 아파트에서 와이프랑 살았었거든요. 근데 와이프랑 같이 돈도 벌고 저도 이제 여러 활동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다 보니까 뭐 단기간 내에 돈을 좀 모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전세로 또 옮겨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작년에는 드디어 이제 와이프 명의로서 해운대 아파트를 하나를 마련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여전히 빚은 일부 갚아야 되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는 화장실을 들어가면 이렇게 생긴 모양에다가 밖을 보면은 저렇게 해운대변이 이렇게 쭉 보이는 그 LCT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 LCT가 보이는 저쪽 끝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 하나를 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대외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어깨가 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경험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눈에 좀 뵈는 게 없고 막 그랬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외부 활동을 마치고서 이제 퇴근길에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제 제 자신을 제가 스스로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송유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당시엔 제가 이제 PM 고작 그냥 한 번 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하나 했다고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쉽게 말해서 이게 지적 폭력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또 '연구자로서 다시 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9 년도에 이제 스태피에 오게 됐습니다. 스태피에 이직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석사 때부터 공부를 했었던 지역혁신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저의 갈 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두 번째 나온 사랑이 바로 이제 예타 평가였습니다. 당시에 뭐 인원이 좀 부족을 해서 저한테 좀 "예타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얘기가 와서 제가 사실은 예타 평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지침서만 전 직장에 있었을 때 한 번 그냥 통독 한 번 했을 뿐이지 뭐 실제로 활동을 해본 적은 없어 가지고 처음에 좀 당혹스러웠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 이직을 했고 되게 처음 떨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피하지 말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타 지추선을 보고 평가해야 될 기획서를 봤는데 정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정장훈 센터장 포함해서 이제 거기 연구진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비스텝에 있으면서 제 주 업무는 의 90%는 정책 연구였고요. 한 10% 정도가 이제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짜리 뭐 중규모나 혹은 소규모짜리 이제 사업들을 기획을 하는 고런 걸 했었는데 제가 그 전 직장에서 경험했었던 사업 계획하고 여기에서 경험하는 사업 계획하고 굉장히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좀 눈이 좀 그래도 조금이나마 조금씩 트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하진 않지만요. 그래서 당시에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뭐 이제 센터장님께 일단 감사드리고 그리고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냈어야 되는데 제가 역량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또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측면에서 이제 성과를 원하는 만큼 못 냈었던 것 같아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박사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예타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 번쯤은 좀 경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현장에 가까운 얘기들을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난 세 번째 사랑이 바로 이제 작년에 이제 경험했었던 이제 국가 난제 연구인데요. 일단은 국가 난제 연구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그전에 그때 1년 차죠. 1년 차 때 그 했었던 보고서를 봤었는데 내용들이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연구진 회의를 마치고 났는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억 짜리 정도 과제이다 보니까 어차피 뭐 해야 될 거라고 한다면 뭐 3억 억이라는 큰 과제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또 자금을 어떻게 쓰는지 난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는 이 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책상 앞에서만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으로 좀 뛰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느꼈었고 또 무한 책임을 좀 느껴서 하나의 분과 그러니까 저는 지역 분과를 맡았었거든요. 그걸 좀 무한 책임을 갖고 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외부 집단 지성을 활용하면 또 좋긴 하지만 우리 연구진 사이에서도 많은 논의를 굉장히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누가 먼저를 할 것도 없이 이제 많은 연구진 분들이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각자 방에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얘기 나누고 그 얘기가 뭐 1 시간 회의가 되기도 하고 뭐 2 시간짜리 회의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주일에 한 2-3 일은 난제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연구진들 사이에서는 발 정말 동동 구르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고민 많이 해 가지고서 의사결정해서 뭔가 수행을 했는데 뭐 잘못된 결과가 중간에 나온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일부 인원들이 지치면 그냥 놓고 갈 만도 한데 사람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냥 심폐소생술 살려 가지고서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해 왔었던 것 같고 제가 그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영혼을 갈아 놓은 몇 개 안 되는 과제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힘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미약하나마 연구력이 그래도 올라가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언컨대 이 난제 과제가 이제 저에게는 좀 스태프의 참맛을 보여준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야말로 이 전장과도 같은 사랑이었는데 이걸 다 끝낸 다음에 제가 만난 과제가 올해 제가 PM으로 해서 이세준 박사님 또 김영호 박사님 모시고서 하고 있는 신산업 뿌리내림 연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원해서 기획을 했고 했기 때문에 셀렉션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손을 들어서 저한테 맡겨진 거라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두근거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되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초반에는 보면은 일단 시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고요. 뭐 요리사도 많았었고 또 이제 뱃사공도 너무 많아 가지고 초반에는 진짜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마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아 저렇게 해서 신경 써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거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면서도 의사결정을 쉽게 못 했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속도 굉장히 많이 답답했었던 적도 있고 뭐 당혹스럽기도 했고요. 뭐 크게는 아니지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스럽고 막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6월 정도 들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앞서 이런 과정들이 제가 스태피에서 PM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뭐 앞으로도 계속 뭐 삽질을 할 것 같고요. 또 맨땅에 헤딩도 하고 뻘짓을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나아갈 길을 분명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은퇴를 한 이후에 제 삶까지 생각을 했을 때도 그 초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그 선후배분들 그리고 동료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뭐 PM 역할을 지금까지 전 직장까지 포함하라면 한 10개 정도 넘게 했는데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스태프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새롭게 제 자신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고 그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여전히 뭐 PM으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제가 부족한 PM이기 때문에
뭐가 잘못하더라도 너무 크게 이렇게 혼내시거나 화내지 마시고 또 너무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이렇게 몰아붙여 주면 제가 삐뚤어질 수도 있거든요. 뭐 그래서 아주 가끔 가다는 이제 잘했다고 좀 칭찬 좀 해 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또 이제 많이 좀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랑의 외도 가끔씩 들어 주시고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반듯한 PM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직장에 와서 약간 좀 궁금했는데 어떤 분께도 말씀드리거나 여쭤보지 않은 게 있는데 이제 저는 예전 학부 때부터 이제 기술 경영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는 PM하고 PL을 나눠 가지고서 이렇게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요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는 스태프는 지금 PM이라는 표현만 쓰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여기 그림에 나오는 PM의 역할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PL의 역할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이래요. 그래서 뭐가 맞는 건지 일단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제 스스로 저의 그 PM으로서의 역할을 생각을 했을 때 PL 같은 PM 좀 지향하고는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입사한 지 한 2 개월 만에 한 선배님께서 제 방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몇 가지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 스태피에서 뭐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PM 역할을 열심히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